적은 압도적이었고 바다는 더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세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역전극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적을 완전 박살냈는지 외국인들이 경악한 그 전설을 공개합니다. 1019년 거란 제국이 움직였습니다. 이 거란은 송나라도 벌벌 떨게 만든 동아시아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중국 대륙 절반을 삼켜버린 괴물 같은 제국이 10만 대군을 끌고 고려를 지우러 온 겁니다.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란군 10만 명은 전부 말을 타는 최정예 기병이었습니다. 이들이 질주할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적들이 도망갔을 정도였죠. 고려 조정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신하들이 폐하, 이번엔 정말 끝났습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딱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강감찬. 나이 70 넘은 이 할아버지가 현종 임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거란 놈들을 박살내보겠습니다. 70 넘은 할아버지가 10만 대군을 박살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나 했겠지만 강감찬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첫 번째 작전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흥화진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수공 대학살극을 벌인 겁니다. 거란의 최정예 기병들이 삼교천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강물이 평소보다 얕아 보이니까 안심하고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강감찬의 함정이었습니다. 상류에서 소가죽으로 강을 막아놨다가 거란 기병 수천 명이 강 한복판에 들어왔을 때 터뜨린 거예요. 화광! 갑자기 거대한 물살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거란의 자랑스런 기병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병들은 물속에서 손발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강감찬이 매복시켜둔 1만 2천 명의 고려 기병들이 일제히 달려나왔습니다. 물에 빠져 꼼짝 못하는 거란군을 향해 화살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완전한 일방적 학살이었죠. 거란군 입장에서는 완전 멘붕 상황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최강 기병대가 한순간에 물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거란도 동아시아 최강국이라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깟 게 뭐야, 계속 간다고 하면서 개경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런데 개경에 도착해보니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미리 청야 전술을 써서 곡식은 다 치우고 사람들은 다 성 안으로 대피시킨 겁니다. 거란군들이 밥은 어디 있어 하면서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고려군이 게릴라전을 시작한 겁니다. 밤에 기습하고 보급로 끊고 쉴 틈을 안 줬습니다. 거란군들은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겨울 추위까지 더해지면서 거란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거란의 소배합 장군이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일단 빠지자며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강감찬이 진짜로 준비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귀주에 20만 명의 대군을 미리 배치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냐, 이제 왔구나. 1019년 음력 2월 1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지치고 굶주리고 얼어붙은 거란군 10만 명이 귀주에 도착했을 때 넘치는 사기의 고려군 20만 명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란군들이여, 이거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양쪽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종현이 이끄는 기병 1만 명이 거란군 뒤쪽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협공이었습니다. 앞에서는 강감찬의 본대가, 뒤에서는 김종현의 기병대가 동시에 공격하니까 거란군은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10만 명이 일순간에 학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란군 10만 명 중에 고향으로 돌아간 건 고작 수천 명뿐이었습니다. 무려 95%가 전멸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란의 성종 황제가 소배합 장군한테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네가 적지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 꼴이 됐다.
무슨 얼굴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너의 낯가죽을 벗겨 죽이고 싶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패배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동아시아 최강 제국이 70 넘은 할아버지 한 명한테 완전히 굴복한 겁니다. 고려의 이 승리는 우연한 대격파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설계였습니다. 이제 578년 후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7년 명량해역 7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완전히 박살나고 이순신에게 남은 건 고작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반면 왜군은 133척, 11대 1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건 안 되겠다 도망가자 했을 텐데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명량해협이라는 지형을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명량해협, 지금의 울돌목입니다. 여기는 너비가 고작 300m밖에 안 되는 좁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조류였습니다. 하루에 4번 방향이 바뀌면서 시속 20km로 흐르는 무시무시한 급류였습니다. 이순신은 이 조류 패턴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새벽 왜군 함대가 명량으로 들어왔을 때 조류는 거의 정조 상태였습니다. 이순신은 일자진으로 대형을 짰습니다. 12척을 일렬로 늘어세워서 왜군이 지나가는 길목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의 부하들이 너무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순신의 대장선 혼자서 133척과 맞서야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척이 100척 넘게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싸움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조류가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100척이 넘는 거대한 외선들이 갑자기 바뀐 물살에 밀려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순신이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왜군 장수 구루시마 미치우사가 탐배로 돌진해서 그를 직접 사살했습니다. 적장이 죽는 걸 본 왜군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외선 31척 격침, 나머지는 도망.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겁니다. 파도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자에게만 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외침을 막아낸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끝까지 버티는 기술이었습니다. 고려는 거란과 26년, 몽골과 40년을 버텼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산성 중심의 분산 방어를 했습니다. 적이 한 곳을 점령해도 다른 곳에서는 계속 저항했죠.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몽골의 기마부대가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 만들었고, 아무리 전투에서 져도 다시 군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패하지 않는 법을 아는 나라가 결국 이기는 겁니다. 명량에서 이순신이 보여준 것 중 가장 놀라운 건 심리전이었습니다. 12척으로 133척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이순신은 전투 전날 밤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는 항상 맨 앞에서 싸웠습니다. 대장이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니까 부하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북과 나팔을 이용한 신호 체계도 완벽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왜군들은 조선 수군이 실제보다 훨씬 많아 보였을 겁니다. 결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기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흔들린 쪽이 먼저 지는 겁니다. 이제 두 전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귀주 대첩에서는 강감찬이 거란군을 좁은 길목으로 유인해서 포위했습니다. 명량 대첩에서는 이순신이 왜군을 좁은 해협으로 유인해서 1점 돌파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적을 좁히고 우리를 넓힌 겁니다. 두 전투 모두 지형을 이용해서 적의 숫자, 무쇠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거란의 10만 대군도 왜군의 133척도 결국 좁은 공간에서는 한꺼번에 덤빌 수 없었거든요.
한국의 무적 신화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형과 환경 해석 능력입니다. 공간을 읽는 능력이죠. 강감찬은 귀주라는 길목을, 이순신은 명량이라는 해협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둘째, 장기전 운영 기술입니다. 당장 이길 수 없어도 끝까지 버티는 거죠. 고려가 거란과 26년, 몽골과 40년을 버틴 것처럼요. 셋째, 사기 관리입니다. 리더십이죠. 강감찬은 70 넘은 나이에도 최전선에 섰고, 이순신은 12척으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1000년 동안 외침을 막아낸 설계도였습니다.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무적 신화는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설계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